자요, 이제 238페이지입니다. 그 감가수정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앞에 맨 위에 법 조문 자체가 있어요. 법 조문을 좀 보시는데, 이래서 나왔어요. 원칙은 내용 연수를 표준한다. 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내용 연수 원칙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정액과 정렬법과 상한기간법 중에서 대상 물건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원칙이라고. 근데 이 경우에 물리, 기능, 경제, 감가를 고려하여 관찰, 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식에 따라서 감가 수정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뭐 결국은 이 말하면 감가 수정 방법은 크게 이게 5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내용 연수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 몇 년 썼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20년 생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 있냐 이런 거 아닙니까? 아까 보았듯이 자동차가 있어. 둘 다 똑같이 1년 탄 거예요. 근데 탄 키로수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 연수라면 결국은 똑같이 감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탄 키로수가 이 A는 보니까 5만 탔어. B는 10만 탔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같으면 이건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따라서 내용 연수 보면 이게 잘못된 가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값이 적정하지 않으면요, 다른 방식,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평가사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관찰 감가법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뭐 있습니까? 분해법 또는 저기 있는 시장 추출법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 있어요. 여기 있는 방식을 쓰는데 제일 먼저 할 게 뭐 이거 하셔야 됩니다. 감가수정 방식은 총 5가지 방식인 제목을 먼저 제목을 아시고 있죠? 구체적 내용은 요 내용 연수를 보면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액법, 정율법, 또 뭐 있습니까? 상한기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제목을 먼저 아셔야 돼요. 아주 단편적이지만 시험 낼 때 뭐 있어요? 감가수정 방법이 아닌 것 해서 시험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아시고요. 주로 중요한 건 구체적 내용은 요 2개 차이 있죠. 요 2개 차이만 정확히 아시라고. 나머지 필요 없다고요. 나머지는 요 관찰 감가이든 분해법은요. 요건 특징은 요 말만 하시면 돼.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감가할 때 분해란 말은 다 쪼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이 말은 뭔가 하면 감가할 때 전체를 뭐 있습니까? 일체로 감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가 종류 3개 있지. 물리, 기능, 경제 있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물리 감가, 기능 감가, 경제 감가를 뭐 합니까? 분리해서, 분해해서 감가한다 말 뜻이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관찰 감가는 가장 큰 장점은 실제 와서 확인해 본 만큼 뭐 있으면 정확도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이게. 왔는데 우리 여기 건물에 하자 있다면 하자 있는데 하자 있는 걸 똑같이 감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건 아니지. 그죠? 똑같은 하자 있지만 평가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장 큰 단점 얘는 뭐 있습니까? 주관성이 뭐요? 굉장히 크다는 단점이 있어. 요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요거 2개는. 그러니까 분해란 말이 분리시킨다 말 뜻이고요. 어떤 책들은 여기다 내구성 분해법이라는 용어 쓴 책이 있어. 같은 말이에요. 응? 내구성. 자, 그럼 지금부터 있죠. 요 3개 할 건데요. 미리 설명하면 상환기금은 무조건 얘는 항상 나오면요. 이자가 우리 축척이율, 축척 같은 말이 뭐냐? 복리. 복리이자 말 때 복리가 뭐야? 이자 다른 거지. 이걸 다른 축척이율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축척이율이 존재한다. 이런 말 나오는 순간 이게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상환기금. 요거만 하시면 돼.
그럼 이제는 알 것은 요 두 개에 대한 차이만 기억하세요. 정액과 정률 차이가 뭘까? 이거만 하시면 돼요. 실제 문제에서. 자, 그럼 정리해볼까? 이런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보자고. 이 건물이 10년 동안 쓸 수 있다 가정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입니다. 이때 보니까 매년마다 얼마씩 감가될 것인가 봐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매년 감가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가 누계액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 건물 남아있는 가격이 적산가격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일단 정액법은 매년마다 통일해 감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10년에 남아있는 가격이 없다 가정 둔다면요. 자, 총 10년에 10억 아닙니까? 그럼 매년 얼마씩? 이게 정액법이 말 그대로. 그래서 누계액은 감가된 걸 더해주는 거죠. 첫 해 1억, 2년째 2억, 3년째 3억이죠. 이 건물 남아있는 가격은 첫 해 보니까 9억, 2년째 뭐 있습니까? 8억, 3년째 7억 이렇게 감가되는 게 이게 정액법이에요. 근데 정률법은 동일한 비율로 감가하는 거예요. 동일한 비율로. 그래서 20% 감가된다라고 가정하기 20%가. 그럼 이때 뭐 있습니까? 보니까 자, 첫 해 10억에 대해서 20% 아닙니까? 그럼 2억 감가되는 거지. 누계액은 2억입니다. 남아있는 가격이 8억이고 8억에 다시 뭐 20% 감가하면 1억 6천 감가되는 거죠. 3억 6천 감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6억 4천입니까? 6억 4천 남아있는 걸 다시 20% 감가하면요. 1억 2,800. 그 다음에 4억 8,800이죠. 이런 형태로 빠지는 것이 정률법이라고요. 그럼 중요한 건 요 그림 한 개만 좀 가져가자고요.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에서는 정액법은 매년마다 뭡니까? 동일하게 감가죠. 정률은 보니까 첫 해 2억인데 점점점 감소하거든요. 이렇게 빠지는 게 뭐냐고 이게 정률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 감가 누계액요. 감가 누계액은 정액은 매년 똑같은 금액씩 누계되는 거 아닙니까? 1억, 2억, 3억, 매년 1억씩 누계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직선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률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그죠? 동일한 금액씩 누계되지 않는다고. 그죠? 볼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정률법을 본다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면 이게 중요합니다. 정액은 항상 묻는 게 매년 감가액은 얘는 뭡니까? 일정하지. 정률은 중요한 게 요 말이 중요합니다. 매년 감가액, 율이 아니라. 자, 감가액은 뭐 있습니까? 이는 점점 뭐죠? 줄죠. 체감한다 보시라고요. 그리고 자, 정률법은 감가 누계액은요. 여기 보니까 정비례입니까? 비례입니까? 시간이 경과되면 점점 올라가지. 근데 똑같은 크기만 올라가는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비례하여 증가됩니다. 근데 정액법은 뭐 있습니까? 감가 누계액은 똑같은 크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항상 정비례하여 증가된다. 이런 것만 좀 기억하세요. 요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물론 보통은 이제 우리 쓸 때 정액법은 저기 있는 건물 또는 구축물 있죠? 부동산 등에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동산, 기계나 기구는 보통 뭐 있습니까? 정률법을 쓰는 일반적이라. 일단 이런 데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 이제. 자, 문제 갑니다. 예, 저기 있는 15번이요. 15번. 같은 부동산 평가에서 감가상각을 할지라도 그 구체적 내용은 감가수정 방법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거 아닙니까? 건물 등은 무슨 방법? 기계는요?
달라진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6번요.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에 하여도 건축 방법, 관리, 유지 상태에 따라서 감가 정도는 달라진다. 이 말이 이거 아닙니까? 아까 있듯이 보니까 원칙은 내용 연수 둘 다 자동차가 1년 탔는데 탄 키로수 분명히 차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결국 자동차 가격은 달라질까? 달라지겠다죠? 따라서 이 방식이 적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방식 쓸 수 있다 말 뜻이고요. 그 문제 자체가. 그 다음에 17번요. 얘는 뭐 외부적 힘이지. 외부 환경이죠. 외부 환경 나오는 순간 이건 뭐 있으면 무조건 경제 감가. 뒷장요. 자, 18번. 18번 중요한 건 인건 지역, 환경. 이게 전 뭐요? 경제 능력이죠. 자, 19번요. 설계, 설비, 불량감. 이건 내부에 대한 설명이지. 기능적 감가. 자, 20번 잘 보세요, 이제. 자, 20번 보니까 계산이 가장 간편하나. 실제, 자, 줄 거 놓고, 실제 감가에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어. 요건 무조건 정액법이 정액법. 정액법. 그러니까 정액법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예요. 반면 여러분들, 자, 다시 들어보세요. 정률법의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최종 잔존가격이 0이 안 되는 거야. 정률은 보세요. 이거 계속 곱해주면요. 마지막은 무조건 1. 무조건 1 남아.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률법의 가장 큰 단점은 최종, 우리 거기 없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정률법의 정률법의 정률법 단점은 최종 잔존 가격을 0을 만들 수 없다. 최종 잔존 가격을 0을 만들 수 없다. 정률법 단점. 자, 그 다음에 21번 갑니다. 정률법은 특히 그 장난 많이 칩니다. 감가액, 감가율을 잘 구분하시라고요. 정률은 감가율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첫 해가 가장 크게 감가되고 매 해가 갈수록 점점 감소한데 이건 감가액이지. 액, 그죠? 그 다음에 23번요. 22번. 연간 감가액이 동일한 게 정액. 연간 감가액이 체감하는 게 정률. 22번요. 23번. 23번 가죠? 자, 23번 키워드. 두째 줄. 복리계산, 이사상당액 나있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상환기금. 그 다음에 24번요. 관찰 감가의 가장 큰 단점 뭐요? 주관적입니다. 절대 이걸 객관적 설명 안 돼요. 그 다음에 25번 똑같은 거죠? 두째 줄 것 중간에 이자 상당액 나있지? 나오는 순간 상환기금. 그 다음에 26번요. 핵심 이거요. 물리, 기능, 경제위원을 세분화한 후에 각각 별도로 측정한다나 있지. 나오면 이건 분해법 아니면 관찰감가. 분해법 아니면 관찰감가. 27번요. 적산법은 자 키워드 기준 시점 그 다음에 기대율 잠시 이름 적산법 공식 하셔야 돼. 거기 있는 법조문 그냥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적산법이 뭐야? 결국 입력하는 거지. 이래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니 공식이 기초가격에 뭐를 자, 그냥 조문 그냥 이게 법조문입니다. 기대를 곱하고 쭉 가서 뭐 필요한 경비를 만다 했어? 필요한 경비를 가산한다 나 있죠? 요 공식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이럴 때 산출된 게 적산 임료 아닙니까? 그래서 자, 요 공식 특히 요걸 잘 기억, 요 말 대신 보통 장난치면 환원율 요걸 장난치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설명해 볼게요.
즉 이 건물 월세 받을 목적이 월세. 기초 가격이 뭐냐? 이 건물 가격이야. 그러니까 이 건물 현재 10억 주고 산 거예요. 샀는데 요걸 집을 안 사고 있죠. 은행에 저축하면 뭐 나오지? 이자지. 그게 뭐냐? 그게 기대비야. 저축이자. 그 다음에 이 건물 샀잖아요. 그 저축 이자에다가 이 건물 운영할 때 투입된 경비 있지. 이게 뭐예요? 필요 경비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통 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사지 않고 은행에 저축했을 때 나오는 이자 수익이 나와야 되고 내가 월세 받을 때 이 건물 운영 관련돼 있는 비용 들어가. 그 비용만큼 합쳐서 월세 받는다 말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건 기대율을 쓴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요. 28번. 아까 했던 거죠? 재조달 원가, 감가 수정, 끝에 가액 나있지. 무선법. 원가. 그러니까 27과 28을 좀 구분하시라 이거 말 뜻이. 네? 27번은 적산법이고 28번은 뭐 있습니까? 원가법이에요. 적산법은 임용하는 거예요. 자, 29번 갑니다.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닌 것 이렇게 시험 나와. 문제에서. 그래서 몇 번이죠? 잔여법 5번. 요건 수익환원법에 쓰는 방식입니다. 자, 30번 가볼게요. 자, 공식 알죠? 기초가격에 기대율을 곱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이건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가격은 환원율 분의 순수익. 됐죠? 환원율 또는 환원이율 분의 순수익입니다. 자, 일단 원가는 걸어보시고 뒷장 가볼까요? 242페이지. 자, 계산 문제 포맷이 두 개예요. 계산 문제 그 중에 뭐 있습니까? 이 문제 1번과 2번이 같은 거예요. 뒷장 보니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문제 3번과 4번이 같은 거예요. 3번, 4번이. 그래서 일단 1번, 2번이 있으면요. 이렇게 똑같은 건데 1번, 2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이거 묻는 거요. 1번, 2번이 재조달 원가 묻는 거예요. 재조달 원가. 그럼 재조달 원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부대 비용이죠. 근데 이미 이걸 전부 다 계산을 다 해줘. 사실 미리. 그러니까 원래 이 속에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직접 비용, 간접 비용, 이용이 있지, 그죠? 이거 굳이 구분할 필요 없어. 그냥 다 주어진다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현재 박스에 보니까 준공 당시 공사비가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공사비 개가 나있죠. 30만 나있죠, 그죠? 30만. 또 이윤해서 6만 나있죠. 그래서 총계 얼마 돼 있습니까? 36만. 그럼 자,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 지었던 비용입니까?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36만 했어. 근데 그 10년 전에 있는 물가가 얼마야? 맨 밑에 건축 비수가 100 나있지. 기준 시점 얼마나 있습니까? 135입니까?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이겁니다. 문제를 꼭 볼 게 뭔가 하면 전체 건축비를 물었을 때하고 분명히 뭐 있습니까? 이게 제곱미터를 물어서 달라지거든? 근데 우리 거기 물었던 뭐 물었습니까? 재조달원가에 대해서 뭐예요? 제곱미터는 아닙니까? 그죠? 전체만 요걸 그냥 끝내시면 돼. 요걸로. 근데 제곱미터상 물었으니까 결국은 우리 건물 짓는 건 중요한 게 대지 면적이 중요합니까? 연면적이 중요합니까? 연면이 있어야 되지. 대지 면적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연면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비는. 그 연면적이 얼마인데? 1050분의 1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게 우측에 똑같습니다. 우측도 물었던 게 뭐 물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제가. 그죠? 차이가 뭐 있습니까? 20년 전이고, 그죠? 건축 지수 달라지고, 연면적이 1250이든 1450 아닙니까? 그 차이야. 그죠?
그 4억까지는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 보시고. 자, 뒷장 갑니다. 문제, 뒷장에 3번과 4번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이 3번과 4번 대부분 사람 뭐 그냥 찍더라고, 사실은. 근데 철저하게 이거는, 푸는 방식은 정액법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정액법. 무조건 정액법 묻지, 정렬법 묻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제가 3번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만. 자, 이런 거요. 항상 보니까 우리 공식이 뭐예요?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하면요. 요때 이 건물의 적상 가격. 감가 수정 어떻게 구하는가? 이렇게 구한답니다. 매년 감가액에다가 사용되어진 뭐요? 경과인수를 곱해주면 돼요. 또한 요 매년 감가액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구한답니다. 경제적 내용 연수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제조달 원가에다가 최종 잔존 가격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고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 계산 문제 푼다? 굉장히 용감할 것 같은데. 자,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거기 보니 뭐 있습니까? 예. 첫 번째 보니까요. 기준 시점 제도 그러니까 2억이죠? 2억. 그 다음에, 예. 저기 있는 경제적 내용 연수 얼마야? 50년이지? 그 다음 앞에 보니 준공 시점 2009년도, 기준 시점 2014년이죠. 몇 년 경과됐습니까? 5년이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네, 내용 요소 만료세 잔존 가출 10% 아닙니까? 여기 10%. 여기 일단 10%야. 얘는 얼마 되겠습니까? 2000이지. 10%, 요 값이 10%니까. 그 50년 분의 1억 8천을 나눠주는 거예요. 50년분의 1억 8천이면 360 나옵니까? 맞아요? 300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360에다 뭐 있으면 5년 곱해주면 이건 1800 됩니까 이거? 그죠? 이렇게 해서 이 값은 1억 9200 되겠네. 하여튼 그런 방식인데 그냥 넘어가세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46페이지 갑니다. 246페이지. 자, 비교 방식. 요거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말로써 아마 거의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잘 알지만, 이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럼 참고로 있죠. 거래사례 비교는 이 말입니다. 옆집에서 매매된 게 5억이면 내 물건도 5억이대로 보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그래서 항상 사례 선택이 좀 중요한데 요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순서요. 항상 평가 이 순서를 간단히 꼭 아세요. 그래야만 나중에 뒤에서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사가 뭔가 하면 사정보정. 시가 시점 수정. 지가 지역 요인 비교입니다. 자, 지역 요인 비교 같은 말이 뭐냐? 위치의 유사성. 걔가 뭐요?
개별료인 비교 가능성. 같은 말이 예, 물적 유사성. 이런 거요. 이게 우리 작년에 시험 낸 거요. 냈을 때 순서를 물은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또 분명히 물을 것 같아, 문제는. 자, 그러면요.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내 물건 가격 파악을 목적인 내 물건과 아주 유사한 물건을 선택해야만 내 건물 가격이 정확하다고. 그죠?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볼 게 뭐 있습니까? 사례 선택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 사정보정이란 말 개념 아셔야 돼요. 사정보정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 물건이 매매된 게 사례가 있죠. 사례가 매매된 게 정상이 아니야. 개별적인 상황 때문에 싸게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싸게 비싸게 판 걸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매매된 값으로 보정해 준다. 이게 사정보정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정 때문에 매매된 사례가 정상적으로 매매된 가격이 아니면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매매될 값으로 보정해 준다. 이걸 다른 말로 사정보정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원칙은 정상적으로 매매된 사례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매매된 사례 선택합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원칙은 대표성 있는 사례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예외적이지만 대표성이 없는 사례일지라도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사정 보정 가능하면 선택은 뭐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 기억하세요. 할 수 있다는 말. 자, 그다음에 시점 수정 이거죠. 우리 사례는 과거에 매매된 겁니까? 아니면 저기 뭡니까? 앞으로 매매될 거예요. 과거에 매매된 거지. 그러면 1년 전에 1억과 현재 1억은 화폐 가치 같습니까? 다른 거지. 거기 있는 화폐 가치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게 뭐냐고. 이게 사정보정이라고. 시점 수정이라고. 그러면 중요한 말은 거래된 시점. 1년 전에 매매된 거래 시점입니다. 거래 시점 가격을 우리 항상 감정평가는 무슨 시점? 이 말이 중요한 기준 시점 가격으로 조정해 주는 게 뭐냐고. 이게 시점 수정시키면 해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역 요인 비교는 이게 중요한데 우리 항상 지역 요인 비교는 우리 아마 전에 이거 했죠. 지역 분석에 대한 지역 분석 대상이 3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동일 수급권 내에 인근 또는 뭐요? 유사 지역에 있는 사례만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자, 개별 요인 비교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부동산만, 동유형의 부동산만 선택합니다. 부동산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장난치기 뭐냐? 이거. 요놈하고 있죠. 이런 걸 가장 많이 장난친다, 문제에서. 특히 있죠. 이런 개념이 있지. 이런 걸 장난 많이 치게 돼 있어, 문제에서. 자, 그러면 요걸 통해 이렇게 보죠, 이제. 만약에 자, 이런 이제 사례를 선택했습니다. 했으면 현재 한번 따져보죠. 대상 부동산이 있고 여기에 사례 부동산이 있는데요. 대상 부동산 보니까 이게 언젠가 2016년도에 있는 가격을 파악할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걸 무슨 시점에 하냐? 기준 시점의 가격을 지금 파악할 목적이. 사례는 분명히 과거에 매매된 거죠. 이게 2014년도에 매매된 거, 24년도에. 우리 이걸 뭐라 하냐? 무슨 시점 이게? 거래된 시점이에요. 구분하셔야 용어를. 그래서 14년도에 이게 10억에 매매된 건데 그 당시에 자기 친구한테 매매한 거예요, 이게. 요걸 통해서 대상 부동산 가격을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거 정상 아니지.
느낌상. 그래서 그 당시 정상적으로 매매될 값을 보니까 이게 12억에 매매된 게 정상이랍니다. 요렇게 한 게 요 4개 중에 어떤 거요? 응? 이게 사정보정이야. 싸게, 비싸게, 잘 사고 못 산 게 사정보정이라고. 그래서 요 개념 아셔야 돼요. 요걸 사정보정인데 사정보정되어진 값 아닙니까? 요 사정보정되어진 값, 요걸 사정보정 치란 용어 쓴다고. 요 값이 14년도에 화폐 가치입니까? 16년도 화폐 가치입니까? 나는 현재 16년도 가치할 목적이지. 그럼 분명히 화폐가 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16년도의 가치는 이게 15 가치가 있대. 요렇게 한 게 이게 뭐라고? 요게 시점 수정되어진 값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우리 항상 지역요인을 먼저 비교합니까? 개별을 먼저 비교합니까? 그죠? 그래서 지역을 보니까 대상 지역이 사례 지역보다도 3억 정도 유리하답니다. 근데 물건끼리서 비교한 결과, 예, 여기 대상이 보니 2억 정도 불리하다. 그래서 이 물건 16억, 이렇게 평가했답니다. 자, 중요한 건 순서. 뭘 제일 먼저 했습니까? 요 순서요. 분명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정보정되어진 값은 항상 문항 요거 묻게 돼 있어. 문제에서 무슨 부동산의 어떤 시점의 가격이냐 요걸 장난친다. 문제에서. 그러면 항상 부동산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례 부동산과 뭐 시점 두 개 있네. 기준 시점하고 거래 시점이죠.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하려면 묻는 문제가. 자, 여기 사정보정이죠. 여기 무슨 시점? 무슨 부동산? 사례, 그죠? 사례가 14년도에 정상적으로 매매된 값이 12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반드시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의 정상 가격입니다. 그럼 다시 시점은 요거. 얘는 사례 부동산입니까? 대상입니까? 응? 아직 얘하고 비교 안 했다고. 그지? 얘가 2016년도에 매매되면 얼마 같지? 15억이지.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사례 부동산이야. 근데 요 값은 16년도면 14년입니까? 요 값. 16년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이야. 그러니까 항상 볼게. 얘는 사례 부동산의 기준 시점의 가격.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는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 꽤 많이 내던데 문제에서. 자, 사례가 인근 또는 유사 지역에 있는 경우에 자, 보세요. 인근 지역은 같은 지역이지. 그러니까 내 물건, 요 물건 사례, 옆에 건물 대상이에요, 대상. 같은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명에 비교할 필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라고. 아, 옆에 건물 사례, 요 건물 대상이야. 같은 지역이잖아. 똑같은 지역이잖아. 똑같은 지역은 결국은 지역명을 비교할 필요 없지. 유사지역은 지금 동네가 다르거든? 다른 동네에 있는 물건이야. 다른 동네에 있으면 결국 지역은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지역 요인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개별 요인은 반드시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다예요.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자. 자, 어디 가는가 하면요. 248페이지요. 자, 일단 248페이지 1번하고 4번 같이 비교하시고 1번, 4번.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호황이면 매매된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되겠지. 불황이면 뭐 있으면 가격이 지나치게 폭락하겠지. 이 말은 정상 가격과 괴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결국은 뭐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못 할 거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 잠시. 거래사례 비법은 호황이나 불황일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지나치게 과소평가되니까. 다시. 수익하는 법은 호황되면 월세가 확 올라가지. 불황되면 월세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정상 괴리 발생하지. 그러니까 수익하는 법은 수익을 통해서 월세를 통해 가격 평가한다고. 그럼 자, 정리할게. 호황이나 불황일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또는 수익하는 법은 적정한 방식이 아니라고. 그때는 뭘 쓰냐? 원가법. 원가는 건물 짓는 건축은 거의 비싸거든. 변화가 없거든, 이게. 그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1번과 4번은 둘 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문제 2번요. 2번은 자, 2번도 요거 좀 정리할게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또 뭐 인가면 원가법, 수익환원법요. 자, 요 말 나옵니다. 현실적이고 실정적이면서 중추적 역할한다 쓰면 이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해볼까요? 이 말 아닙니까? 봐라, 옆집에서 5억이니까 나도 5억 아니냐? 증명됐잖아. 그죠? 중축 역할을 뭔가 이 세 개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자기 집의 집값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알고 있지. 옆집 물건 5억이면 나도 5억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이잖아. 또 실제 증명된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야.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무조건 이론적이면서 과학적인 방식에 쓴다고 쓸 때. 수익환원법은 철저히 통계랑 기법을 쓰게 돼. 통계기법. 그러니까 통계기법이 뭐냐? 이 말이 이거예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가법은요. 원가는 누가 짓는 병이지? 건축비. 누가? 일반인들이? 누가? 전문가지. 전문가잖아. 그 전문가끼리 건물 지면 이 건물 짓는 건축비 큰 차 있을까?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오차가 가장 적은 방식. 이런 말 할 때 무슨 법인지 아시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 아셔야 돼. 공인 목적의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원가법이야. 자, 공인 목적 가장 대표적인 거 학교, 관청, 사찰, 공원 같은 거. 공원 수익 나옵니까? 안 나오지? 못 쓸 거 아니야. 매매되고 있어? 안 되고 있지. 그럼 못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방식이 쓴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을 딱 정리하시라고. 자, 그 다음요. 2번 보니까 설득력 있고 실정적이다 나온 순간 거래사 비교법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매매가 빈번하면 무슨 법? 다시. 또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이 건물에 나오는 임료를 알 수 있어. 임료 알 수 있으면 무슨 법? 수익하는 법. 이 건물 짓는 건축비 알 수 있으면? 다시. 매매된 사례가 없어. 못 쓰는 거, 단점이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건물 짓는 비용 모르는데 못 쓰는 거지. 단점. 왜냐면 수익을 알 수 없대. 못 쓰는 거지. 그냥 그래 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요.
3번에 이거 묻는 거죠. 자, 3번 보세요. 여기서 뭐 묻는 거예요?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아, 3번 알고 몇 번이지 이거? 5번. 항상 어느 지역? 인근 또는 유사 지역의 사례 성탄이 묻는 거죠. 자, 7번 갑니다. 7번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 가격을 무슨 시점? 반드시 절대 현재 시점이란 용어 눈에 보이지? 보이면 다 틀린 거야. 절대 감정 평가에서는 현재 시점의 용어 자체가 없어. 무조건 기준 시점 가격이지. 그 다음에 자, 6번 아니네. 6번은 시간적 유사성, 이게 뭐죠? 시점 수정이죠. 7번, 8번 갑니다. 8번 기준 시점은 가까운 게 좋습니까? 먼 게 좋습니까? 그죠? 이틀 전에 1억이 얼마나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요. 위치에 있어. 위치라는 건 지역 묻는 겁니다. 지역 내 소재하고, 즉, 동일 또는 유사성 있는 지역 내에 있는 소재들은 거래 사례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분명히 같은 적인 물건이 좋은 거지. 그 다음에 10번요. 네, 관계가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된 특수한 사정이 게재된 거래사례도 선택할 수가 있다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원칙은 정상적으로 매매된 사례 선택하되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비록 비정상적으로 매매된 사례,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어 있는 사례일지라도 사정 보정 가능 선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어 있는 사례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사정 보정 가능해야 되죠? 자, 그 다음요. 11번요. 자, 이런 게 이제 11번 봐보겠습니다. 대상 물건과 개별 요인 비교 가능하죠? 또 뭐 있습니까? 거래처는 대상 물건과 상호 대체 경쟁 관계 있는 것. 자, 이 말 뭐 묻는 거야? 이거 묻는 거지? 개별 요인 비교 가능한 물건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자, 그 다음요. 네. 자, 저기 있는, 12번 갑니다. 12번. 잘 보세요. 대상 물건과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 사례 봐. 비교할 대상물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등을 가하여 가치를 산정한다. 여기 거래 사례 비교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이 말 묻는 거예요. 뭔가 하면 항상 나왔을 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이런 말 나오지. 나오면 이건 반드시 무슨 법이에요? 그걸 묻는 문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사정 보정 등 나 있잖아. 그죠? 이런 건 거래 사례 비교법을 말한다. 그걸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여기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번. 매도자의 친척이 매입한 거래 사례인데 정상 가격 대비 10% 저가로 매매된 걸 알았대. 이거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자, 이 말은 보세요. 반드시 이거 아셔야 돼.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된 사람은 선택하지 이 중에 한 개 먹었는데 선택 못한다고. 지금 거기 있는 그 말은 뭐야? 요거지. 비정상적으로 매매된 값이지만 사정 보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14번. 도로에 접하는 토지 소유자가 후면 토지를 정상 가격보다 다소 고가를 구입한 사례죠. 이에 대한 근거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은 사정 보정 가능하다는 거지. 그건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5번요. 평가 대상 보정에서 가장 유사하다. 이 말은 이 말은 개별 요인 비교 가능한 거지. 또 거래 가격, 거래 내역 등의 파악도 가능하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사정 보정 가능한 거 이게. 하지만 거래 시점만 확정 안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 내용 보니까 개별 요인 비교할 수 있고 사정 보정 가능한데 요건 알 수 없대. 선택 못 한다는 거지. 그 말 묻는 문제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뭔가 하면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쓰지. 그럼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반드시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될 때 선택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6번요. 예, 거래 가격 분할을 지급키로 약정된 거래 사례로 이에 대한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뭔데요? 사정 보정 가능하다 이거지. 그죠? 이거. 자, 보세요. 이 말 묻는 거예요.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A 부동산과 B가 둘 다 1억 1000에 둘 다 매매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계약서에 이렇게 써놨어. A는 현재 지금 당장 1억 1000 지급한다. 현금으로. 근데 B는 보니까 B는 현재 현금으로 5000을 지급하고 있죠. 6000 지급하고 1년 후에 보니까 5000 지급하겠다. 이 같은 거 이거? 같은 거냐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분할한다 이 말이라고. 했으면 이걸 뭐 현재 같이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대. 그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 자, 17번 꽤 중요하거든요. 매도자가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전제로 하여 거래한 사례로 거래 내역의 파악은 가능하나 실제 철거 비용의 파악은 불가능한 사례인데 요거 사례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물었어. 왠지 느낌상 안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요 논리 아셔야 돼.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어요. 현금을 지금 10억을 준 거예요. 10억을. 자, A. 요 건물에 은행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어. 그러니까 3억을 돈을 빌려갔다. 저당권을 넣어서 3억 빌려갔다 하자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요거 묻는 A는 얘가 요걸 갚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얘가 현금 10억 주었어. 이 건물 가격 얼마? 매도자가 은행에 저당 3억 돈을 빌려갔다고. 근데 요 돈을 현재 갚는다는 얘가 조건하에서 얘가 현금 10억 주었다고. 이 건물 가격 얼마? 10억이지? 10억. 그죠? 자, B는 요 3억을 얘가 승계한다는 승계. 조건 하에서 현금 10억 주었어. 아니, 얘가 승계한다는 조건은 뭐 있습니까? 가져온 거 아니야? 그럼 집을 현금 10억 주었다고. 이 건물 가격 얼마야? 그지? 그럼 중요한 이거 아닙니까? 요때는 여기 있는 저당권을 가산해 빼줘. 대주는 거지. 자, 다시 할게요. 이제 요걸 그냥 그대로 갑니다. 자, 같은 맥락이에요. 현재 이게 뭐가 건물이에요? 뭐가? 여기 철거비가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무조건 철거해야 되니까 조건이. 자, A. 매도자가 철거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조건이 이겁니다. 현금을 10억 주었어. 이 건물 가격 얼마요? 10억이지? 이 말은 10억이라는 것은 요 철거비를 알 필요 있어? 없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매수자가 철거한다는 조건에서 현금 10억 주었다고. 요 건물 가격 얼마? 자, 일단 철거비 3억 들어간다 할게. 얼마에 13억이지? 그럼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현금 매도한 가격이 더 뭐 들어가야 됩니까? 철거비를 여기에 중요해. 가산한다, 공제한다. 요 말 하셔라. 우리 문제 요거 물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매도자가 철거하면 이 비용 알 필요 없어요. 근데 매수자가 철거하면 반드시 여기 있는 요거 하셔야 돼. 철거비를 가산한다 이 말 하시라고. 비록 거기 문제 없지만.
자, 18번요. 여러분 18번은 우리 거래 사례 비교는 항상 볼 길을 보셔야 됩니다. 보는 시각이. 자, 보세요. 여러분 무조건 공식 나오면 분모의 사례, 분자의 대상 부동산이에요. 기준은 무조건 100%. 이렇게 써놓고 있죠. 문제 물어줄 때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사례가 몇 프로 고가다, 우수하다 쓰면 이건 플러스요. 열세하다, 불리하다 쓰면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대상이 훨씬 더 몇 프로 우수하다 쓰면 플러스. 열세란 말 쓰면 마이너스라고. 요 공식 마시면 돼. 그래서 보통 암기할 때 대사 이렇게 암기하죠. 대사. 자, 거기 뭐요? 18번 보니까 나오면 무조건 이 쓰라고 이렇게 사례분의 대상 해놓고 있죠. 기준은 100 이렇게 쓰네요. 100. 그러면 18번이 뭐 있습니까? 대상 부동산이 거래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적 요인 때문에 10% 우세죠? 누가? 대상이 사례요. 대상이지. 그 대상에다가 10% 우세 플러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100분의 110 이래 된다고. 자, 19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9번. 잠시만요. 여보세요. 사를 제가 표준지 공식을 썼어. 표준지 공식은 그거 자체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야. 그럼 중요한 건 꼭 기억할 게 만약에 사례가 표준지 공식이 딱 나오지. 남 절대 하지 말할 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정상이면 사정 보정할 필요 있어? 이 물건 자체 정상이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던 표준지 공식을 통해 나면 무조건 사정 보정 말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사정 보정이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돼. 그거만 확인하시면 돼. 다른 건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거기 있는 현재 19번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 평가할 때 뭐 표준지 공식까지 이 말 딱 나오는 순간 그 뒤에 사정 보정 나왔으면 다 틀린 거야. 무조건 얘는 사정 보정 장난치기 돼 있어. 그 20번 가볼까? 감정평가업자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토지를 평가. 공시지가지 기준이? 그럼 사정 보정 못 할 거 아니야? 그 순서 물었어요? 자, 순서 물어보세요. 절대 이거 적으면 안 돼. 나머지는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제일 먼저 평가할 수 있는 토지를 먼저 구해야 돼. 제일 순서가. 그래서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비교 표준지 선정해야 됩니다. 하고 그다음 누구더라? 이거 보세요. 하고 요거 뺀 나머지 누가 들어야 돼?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를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순서를 보는데 제일 먼저 기억번, 비교 표준 선정, 그 다음에 쭉 가서 시점 수정, 미연번, 그 다음에 비협에 있는 지역 요인 비교, 쉬어서 있는 개별 요인 비교, 마지막에 제일 끝에 그 밖에 다른 요인 보정, 요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여기 있는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할 땐 표준지라면 절대 사정 보정하지 마라. 요거 마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뒷장에 있는 비교 방식의 계산 문제는 좀 쉬었다 적어요.